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강제적으로 트럼프 때문에 이제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볼 거 다 끝났어라고 해서 이제 손 털고 관심을 이제 잃어가고 계시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전쟁을 치르고 나면 이제 결산은 한번 해봐야죠. 누가 이겼냐, 그리고 어떤 손해를 봤나 한 번씩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국 어떻게 보면은 티격태격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란이 좀 두들겨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서 돌이켜 보니까 좀 결론이 다르게 나는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철저한 준비, 그리고 이제 과감한 결단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란한테 이제 대규모 타격을 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적인 여러 핵시설이라든지 그리고 군사시설에 대해서 큰 타격을 주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져서 이제 교도소, 경찰서 이런 이제 사회 기관 시설에 대한 타격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번 기회를 토대로 해서 이란 사회의 어떤 혼란 조장, 사회 불안 이런 것을 해가지고 레짐 체인지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생각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도 만만치 않게 반격을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란은 이제 인명 피해로 보면 이란이 많이 컸죠. 그래서 한 610명 정도가 이제 사망한 걸로 현재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한 4,700명 정도가 지금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사망자는 이제 한 28명 정도가 되는데 부상자는 의외로 많습니다. 한 3,200명 정도가 이제 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한 9,000명 정도의 이제 이재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피난민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돼가지고 집을 떠나서 지금 어디론가 거처를 옮긴 사람들이 한 9,000명 정도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도 피해가 만만치 않았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피해를 입어도 이란에 대해서 결정적인 타격을 주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그동안에 목표로 했던 모든 것을 달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도 남는 장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이란 내부의 어떤 여러 가지 미친 타격 그리고 그에 따른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애매하다라는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전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큰 성과를 거뒀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목표로 했던 성과를 달성했나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전략적인 목표가 무엇보다도 이란의 핵 그리고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이제 완전히 해체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목표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위협할 수 있는 이란의 물리적 수단들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 이제 목표였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란을 레짐 체인지를 통해서 신정 통치 체제에서 뭔가 다른 체제로 바꿔놓겠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본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타격도 하고 미국도 이제 참전을 해가지고 포르도에다가 이제 GBU-57 같은 거를 이제 낙하를 시켰는데, 문제는 뭐냐?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란의 핵 능력이 이제 심각하게 약화됐다라는 확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현재까지 공개된 이런저런 내용들을 이제 쭉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제 사항들은 이란이 결정적으로 핵 능력에 대해서 타격을 입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타격을 입었지만 이거를 결정적이다라고까지 말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족한 게 많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농축 우라늄 반출한 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감한 장비들 대표적인 게 이제 원심 분리기죠.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일부는 분명히 밖으로 빼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을 올리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별도의 농축 시설을 또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은 시설에서 우리는 계속 할 거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그동안 뭐 했지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에는 IAEA 국제 원자력 기구 사찰도 받고, 그 다음에 어디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도 대략적으로 상당 부분 파악을 했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시의 타겟을 정확히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을 노려왔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서 타격을 했는데 타격을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스라엘이 원하는 결과까지는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이제 모호한, 어떻게 보면 회색지대 또는 깜깜한 지역으로 더 숨은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이스라엘과 달라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기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보유하지 않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이 없죠.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당신들이 알아서 생각하세요 라는 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의 뭐 정기적인 사찰이나 이런 것들을 다 거부를 했어요. 그에 비해서 이란 같은 경우는 IAEA랑 뭐 티격태격은 여러 번 했습니다만 그래도 사찰을 받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사찰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격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국제법에서 준수하는 여러 가지 제한하는 이야기들을 따랐고 거기에 따른 페널티도 물고 다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공격을 받아? 그럼 우리 사찰을 왜 받아? 라고 이제 당당하게 이야기를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란 의회 같은 경우는 최근에 IAEA와 협력 관계를 이제 단절하는 이제 그러한 법안을 통과를 이제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란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다시 사찰을 받으면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이제 몰래 숨겨놓은 아직까지 가동하지 않고 있던 시설을 이제 다시 또 이제 노출을 시켜가지고 만약에 사찰을 받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이것은 미국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다른 목표물을 그냥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거 아니냐라고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IAEA랑 협조를 하면 그냥 우리의 타겟을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그런 거밖에 없고 우리가 사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찰에 따른 여러 가지 공평한 대접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폭격까지 당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것이 호혜적이지 않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 이제 핵 전력에 대한 모호성 이것을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사찰도 안 받고 접근도 거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할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뭐 아직까지는 이 논의가 이제 크지는 않습니다만 국제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계속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사찰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레드라인을 넘었다라고 그래가지고 제재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든 그런 상황에 있는 국가를 또 가서 때려. 라고 하면 글쎄요 이 IAEA라는 그리고 NPT라는 이러한 여러 가지 핵 확산 금지와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체제라든지 기구의 유용성 쓸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이제 한번 제기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란 주장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뭐 그래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을 때렸습니다만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데 이제 실패를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국가들 뭐 지금 핵무기를 이제 보유를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생각만 하고 있던 많은 국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북한처럼 핵을 확실하게 보유를 해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어. 그렇지 않으면 계속 두들겨 맞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핵 확산과 관련돼 있는 더욱더 안 좋은 시그널을 준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러한 이제 이란 쪽은 이제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생각보다 지금 피해가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란과의 미사일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대부분 막아냈죠. 그런데 이제 3일, 4일, 5일 이렇게 지나니까 급격히 요격률이 떨어진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미국이 이제 아주 적극적이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해군과 뭐 여러 가지 탄도미사일 요격과 관련돼 있는 지원들을 해줬단 말이죠. 해상에서 육상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뚫고 정확하게 이제 텔아비브라든지 이런 지역에 낙탄해가지고 피해를 준 사례들이 의외로 많다. 점점 이제 집계를 해볼수록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텔아비브 지역에 있는 뭐 이러한 시설들, 그 다음에 텔아비브는 아니지만 그 군 시설 근처에 있는 병원들 이런 지역들이 이제 타격을 이제 받았던 거죠. 실제로 이제 이란이 타격한 여러 가지 시설들을 보고 있으면 이제 뭐 군사기지, 그 다음에 정보시설, 정유시설, 그 다음에 연구센터. 등등을 이제 겨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상당 부분 이것을 또 정확하게 이제 타격을 했다라는 뭐 그러한 평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뭐 이런 요격이라든지 피해 상황에 대해서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만 며칠 지나고 난 다음서부터는 최소한도 공개적인 언론을 통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상당히 자신들의 피해를 이제 축소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건 뭐 전쟁하는 국가들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보도 제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일단 피해 지역을 촬영하는 것이 이제 금지됐고요. 언론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요격이 됐는지 안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방송하는 것을 이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사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그러한 뭐 촬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공유하는 것도 이제 금지를 이제 시킨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검열에 걸려가지고 나가지 못한 기사가 한 1,600개 정도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 6,300개 정도의 기사들은 이제 여러 가지 손을 댔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의 이 미사일 타격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마구잡이로 쐈다.
돌려준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상대방이 이스라엘이 우리한테 타격한 만큼 그대로 돌려준다라는 개념에서 반격을 했다라는 쪽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제 테헤란 인근에 있는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가지고 이제 불바다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인가 이란이 이제 그 하이파항, 우리로 따지면 부산 같은 이제 최대 항구죠. 이 지역에 있는 정유시설을 정확하게 이제 공격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큰 타격을 줬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타격을 하니까 이란도 이스라엘의 어떤 핵시설로 알려진 그러한 곳들, 그러니까 연구시설로 알려진 그러한 시설들을 타격을 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서로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식으로 타격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물론 1대1 관계는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란을 때리는 건 한 10 때렸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때리는 것은 어떨 때는 뭐 상응하는 만큼, 어떨 때는 뭐 한 3, 4 정도로 훨씬 못 미쳤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대방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어디를 때려야 되는지를 알고 있고 우리가 맞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점을 이란이 나름대로 보여줬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면들이 좀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초반에 몇 번 이제 반복이 된 다음서부터는 이스라엘도 이란의 여러 가지 뭐 정유 시설이라든지 석유 생산 시설이라든지 에너지 관련 시설들을 더 이상 공격하지는 않았어요. 왜?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했으면 아마 이란은 모르긴 몰라도 지금 지중해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가스와 관련돼 있는 뭐 플랫폼들 상당히 취약한 어떤 그러한 시설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공격을 가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가 확전을 자제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이란의 이제 공격으로 최대한 막아내기는 막아냈습니다만 이제 전쟁과 그리고 이제 미사일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청구서들을 지금 받아들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이란을 때리기 이전, 즉 올해 5월 달까지만 해도 2025년 5달 동안만 해도 가자 지구, 그다음에 뭐 주변 예멘 후티 반군들과 티격태격하는 이런 것으로만 해도 벌써 이제 한 45억 달러 정도의 이제 정부 예산이 적자로 이제 편성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란의 미사일을 막아내거나 명중함으로써 입은 피해만 해도 최소한 한 2조 원 정도는 될 것이다라는 이제 추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이제 복구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파손된 거,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이 집을 잃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당국은 이제 뭐 다른 숙박 시설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호텔이라든지 이런 이제 숙박 시설에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공되는 이제 호텔 숙박비만 해도 지금 한 400억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괴된 집도 이제 철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새로 이제 집을 짓는 이제 여러 가지 비용들, 그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피해 보상 관련한 여러 가지 비용들이 이제 집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 입은 사람들 신고를 하세요라고 했더니 지금 약 4만 1,000건 좀 넘는 정도의 이제 피해 보상 신고가 이제 접수가 된 상태고 그 중에서도 이제 건물 피해가 한 3만 3천 건 정도 된다라고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과 관련돼 있는 비용들을 이제 이스라엘도 이제 지불해야 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대규모 예비군을 이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군들이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직장에 소속돼서 자기가 돈을 벌다가 지금 이제 국가가 동원령을 내렸으니까 전투에 참전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은 뭐 본인 같은 경우에는 뭐 참전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뭐 급여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을 이제 고용하고 있던 고용주, 자영업자, 회사 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들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동원에 따른 이제 고용주들의 피해를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이제 한 1조 2천억 원을 이제 훌쩍 넘는 액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런 것들을 집계하고 계산을 해보면 이스라엘 정부가 부담해야 될 비용들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스라엘이 큰 피해를 입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비용적으로 봤을 때 좀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보면 이란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이제 타격을 받는 이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휴전이 된 다음에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고 나니까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습을 당했고 체면이 많이 깎였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상응하는 1대1만큼의 보복하는데도 실패를 했죠. 무엇보다도 이제 그동안에 자기들이 강조해왔던 여러 가지 철동 같은 방어 태세, 실제로 결심만 하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을 이제 확실하게 조일 수 있다라고 했던 여러 가지 이제 호언 장담들은 다 거짓말 또는 뭐 별 위력이 없는 이런 것으로 드러난 것은 이제 큰 타격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 보면 밖에서 우리가 기대했던 거, 많은 이제 서방 관계자들이 기대했던 거와 달리 이제 민족주의적 정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신정 체제 여러 가지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뭔가 들고 일어나서 체제에 대한 본격적인 저항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들을 했는데 실제로 그러한 것은 전혀 없고 이란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든 밖에서 때리는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만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지 니들이 왜 그래라고 하는 거죠. 즉 이번 전쟁은 철저하게 외세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우리가 똘똘 뭉쳐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높여주는 그러한 계기가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뭐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슬람 공동체적인 어떻게 보면 나누고 문을 열고 서로가 이제 피해를 보듬으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는 이런 정신들을 통해서 생각보다는 빠르게 나름대로 복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이란 같은 경우도 세대 간 여러 가지 갈등들이 되게 많았죠.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신정주의 통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비관적이고 비판하고 이런 입장이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어떻든 간에 이란이라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나름대로 화를 내고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계기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외부의 세력이 우리한테 뭔가 공격을 가해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단결된 단합된 자세로 맞서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확고부동하게 자리가 잡았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많은 서방 관계자들이 기대했던 어떻게 보면 이란은 내부적으로 상당히 골마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상당히 강력한 타격이 한 방 딱 가해지면 와르르 무너질 거야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은 이번에 이제 깨져나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뭐 워싱턴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어떤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블러핑, 허풍이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종종 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삐를 놓고 마음대로 때려봐라고 하면 얼마든지 이란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12일간 많이 때렸는데 이란의 핵심 군사력 그리고 핵 능력에 대한 파괴가 실패했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사태를 이제 전화위복으로 삼으려는 이제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있습니다. 즉 이제 미국과의 협상 지금 이제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협상이 결렬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미국은 어쨌든 민간용으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 뭐 한 3%, 3.5% 정도 이것도 안 된다. 이란은 민수용으로 사용되는 우라늄 농축과 관련된 기술들은 주권과 관련된 거니까 가지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대립을 하다가 서로 이제 결렬이 됐었죠. 그런데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라늄 농축의 권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확실하게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추가적인 뭔가 양보 이런 건 있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단호하게 지금 입장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다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에는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 특히 석유 수출과 관련된 제약 조건을 많이 가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량의 석유가 중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만 이거는 철저하게 어떻게 보면은 몰래 우회하는 여러 가지 눈 가리고 아웅식이었는데 뭐 이제는 뭐 그냥 가져가라. 수출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게 진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상당히 뭔가 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들겨 맞았지만 이제 미국과 이제 협상 테이블에 이제 앉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들이 때려보니까 이란의 핵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자기들이 나서면 확실하게 제어할 수 있다. 다 박살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과의 이제 지금 이어질 뭐 핵협상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어떻게 보면은 현 상황에서 그냥 조용히 정리하고 우리가 타협 볼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에 집중해보자라는 쪽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CNN 같은 경우에 보면 지난 12일 동안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미국은 이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을 이제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이 제안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받아들여주면 미국 기업들이 이란의 민간 민수용 핵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한 300억 달러 이상을 이제 투자할 용의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제재 해제, 그 다음에 미국이 동결시키고 있는 이란 자산 이것도 이제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미국과 충분히 이제 대화를 이제 앞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협상에서 우리가 잘 안 되면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나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협상이 잘 안 되면 두들겨 패면 돼라고 했는데 막상 두들겨 패보니까 상대가 생각보다는 잘 버틴다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제 추가 이란 쪽으로 좀 기울어서 이제 협상 모드로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중동 그리고 이제 미국, 이란 뭐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뭐 핵과 관련돼 있는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없애버리겠다라는 말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냥 긴장 완화를 오히려 더 추구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해제와 더불어서 뭐 그에 상응하는 조치 이런 것들을 서로가 이제 카드를 맞춰보는 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볼 수가 있고요. 이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자기들이 뭐 당장 핵무기를 뭐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이제 흘리고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가는 것보다는 현 상태에서 최소한의 핵 능력을 우리가 보유하는 것을 인정받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상을 해가면서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맞서서 대응하겠다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는 12일 동안의 타격을 통해서 이란에 대해서 결정적인 뭔가 타격을 주려고 했는데 거기에 실패함으로써 오히려 이 중동 전체적인 상황이 상당히 애매한 그런 상황으로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이 주도권을 쥐고 새로운 질서를 써 내려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는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이란의 능력, 그 다음에 이란과 미국의 직접 협상, 그리고 이스라엘이 자체적인 뭐 경제적인 뭐 부담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예상과는 다른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중동 정세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티격태격할 힘들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스라엘도 뭐 하마스와 관련돼서 가자 지구에서 추가적인 뭐 여러 가지 평정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은 이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간혹 이제 중간중간에 뭐 공습 정도를 제외하고 다시 전면적인 뭔가 갈등을 빚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결국은 뭐 비어있는 무기고 비어있는 탄약고는 채워지게 되고요. 새로운 전술도 만들고 새로운 정보도 이제 유입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많은 변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란 이스라엘 전쟁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와는 달리 이란이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나름대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을 했고 그다음에 그러한 피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집계를 해보니까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동 정세는 뭐 어떻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여러 가지로 많은 가능성을 남겨놓는 모드로 진입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란 이스라엘 전쟁 결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이제 중동 지역에서 좀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